일제강점기인 1920년에 태어나 올해 104세로 국내 최고령 철학가이자 수필가 교수라는 삼관왕 타이틀을 지닌 분이 있습니다. 바로 김영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입니다. 대한민국의 장수 아이콘으로 손꼽히는 분입니다만 어린 시절에는 타고난 약골이었습니다. 몸이 너무 약해 어머니가 20살까지 사는 걸 보면 좋겠다 고 말할 정도였고 잔병치레가 잦아 학교를 1년 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100세를 넘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층 계단도 거뜬히 오르시고 강연과 저술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건강 비결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김영석 교수님이 강조하는 3가지 건강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균형 잡힌 아침 식사입니다. 교수님은 항상 아침에 우유 반잔, 호박죽 반잔, 반숙 계란 하나와 생채소 샐러드, 여기에 토스트와 찐 감자를 하루씩 번갈아 가며 먹습니다. 식사 후에는 간단한 과일과 아메리카노 커피 반잔을 곁들입니다. 섬유질과 단백질, 탄수화물과 비타민을 골고루 포함된 식단이지요. 이렇게 아침 식사에 우유를 곁들이면 이상적인 식단이 됩니다. 우유에는 칼슘, 단백질, 비타민 D, 비타민 B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우유에 있는 단백질은 소화가 느린 편이어서 장기간에 걸쳐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전에 덜 배고프게 느껴지고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줄일 수 있지요. 하지만 우유를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우유 속에는 유당이 많이 들어있는데 유당은 위장관에서 소화 효소에 의해 포도당과 갈락토스로 분해되어 우리 몸으로 흡수됩니다. 그러나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유당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부족해 분해시키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유를 먹고 난 뒤에 배가 더부룩하고 빵빵한 느낌이 들고 설사와 묽은 변을 볼 수도 있습니다. 유당불내증이 있다면 일반 우유가 아닌 유당 제거 우유 등의 유제품을 드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건강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점심과 저녁은 고기와 생선 위주의 단백질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점심이 생선이면 저녁에는 고기, 점심이 고기라면 저녁은 생선으로 섭취합니다. 이렇게 단백질을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레 감소하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노년기에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근육량이 감소되면 낙상사고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낙상은 노인의 사망 원인 2위인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면역력은 근육에서 나온다고 할 정도로 근육은 면역력의 바탕이 됩니다. 단백질은 항체 생성에 관여해서 면역 기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년기에는 면역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감염 예방과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체중 관리의 측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근육량을 유지하면 기초 대사율을 높여 뱃살이 찌는 것을 막습니다. 따라서 노년기에는 신체의 단백질 요구량이 높아지므로 권장량보다 약간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노인병학회에 따르면 노년기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체중 1kg당 1.2g입니다. 체중 50kg 기준 60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하루에 계란 9개 또는 닭 4분의 3마리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우유로는 약 6컵, 두부의 경우 2모 반에 해당하는 양이며 콩은 종이컵 기준 1컵입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로는 250g이니 약 2인분에 해당되며 고등어나 조기의 경우 2마리, 꽁치 3마리, 굴비는 5마리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계란 1개와 우유 1컵을 마시고 점심으로는 돼지고기 1인분을
저녁으로는 고등어 반마리와 두부 4분의 1모를 섭취한다면 이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수님처럼 다양한 식품에서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지요. 이렇게 단백질 음식을 챙겨 먹기 어려울 때에는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매일 쉽고 간편하게 단백질 섭취량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충제를 섭취할 때에는 섭취량을 꼭 확인하셔서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 신장의 부담을 높여 신장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석 교수님이 강조하는 건강법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운동입니다. 특히 교수님께서는 운동 중에서도 수영을 즐기십니다. 일주일에 2번씩 수영을 다닌다고 하는데요. 피곤하거나 어렵거나 복잡한 생각이 들면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면서 다 잊어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수영은 물의 부력 덕분에 관절과 인대에 거의 부담을 주지 않는 저충격 운동에 속합니다. 이로 인해 노년층과 골관절염이나 관절 통증을 겪는 분들께 특히 좋은 운동입니다. 또한 수영은 전신 운동이므로 상지와 하지의 근육을 동시에 강화합니다. 따라서 심폐 기능도 개선되고 심장 건강에도 이로운 영향을 미치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면서 외로움이나 우울감 등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알려드린 연세대 김영석 교수님의 3가지 건강법 어떠셨나요? 어떤 분은 이미 잘 지키고 있을 수도 있겠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장수하시며 좋은 건강법을 소개해 주신 김영석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 아프고 오래 살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해 봅시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가족, 친지, 주변 분들께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